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Decision Making Peace or Not 인데요. 오늘 발표는 짧게 하고 디스커션을 많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왜 PCI를 제가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Save Life가 이제 저희의 지상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환자들은 이제 보통 ACS에서 펌 페일리어나 벤트루케 어리드미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크로닉,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엔지나 요즘 크로닉 코로나 신드롬을 불리는 환자들은 사실 이제 PCR을 통해서 라이프 세이빙이 되지는 않는 걸로 현재까지 합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레프트 메인 디지즈나 ICMP 트라에서는 이스케미아 트라이에서는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ulnerable 플래그이 있으면은 PCR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non-fatal future event를 막는 건데, vulnerable plaque과 이제 연장선에서 ACS로 진행을 하고 PCR 위해서 다시 입원을 해야 되는 걸 막고, 세 번째는 이제 크로닉 코로나 신드롬에서 심텀 릴리프를 시켜주겠다는 게 이제 세 번째 목표가 되겠는데, 영국에서 시작된 이제 오비 트라이얼에서는 심텀 릴리프도 그렇게 효과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했었던 트라이였지만, 그래도 심텀 릴리프는 다들 이제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PCI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검사법은 역시 FFR이죠. 그래서 이스케미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FFR을 통해서 결정하자가 클래스 1A입니다. 이제 그래서 FFR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이유는 이제 수많은 데이터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FAME2에서 FFR이 0.8 이상인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하나 PCR 하나 똑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보여줬기 때문에 PCR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0.8 이하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면은 MI나 Urgent Revascularizzation이 는다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다 FFR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FFR을 잘 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시스템에서 컨트라스트를 다 없애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 오토 인젝션을 쓰는데, 오토 인젝션이 이제 프레셔를 같이 이제 같은 라인으로 재고 그 안에 이제 컨트라스트가 꽉 차 있는데, 그러면 이제 컨트라스트가 이제 프레셔를 이렇게 뭉그러뜨리죠. 그래서 이제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이제 NTG를 주고 재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인트로듀서 니들 꼭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퀄리제이션을 꼭 에올타랑 가깝게 프록시말레 꼭 해야 되겠고, 오스텔 리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퍼레미아 중요합니다. 하이퍼레미아를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IV 아데노신은 이제 거의 다 안 쓰시는 것 같고, IC 니코란딜, 인트라 코로나리 니코란딜을 쓰는데, 줄 때 풀리 인게이지를 시키고 2mm 주고 셀린 플러싱 하고 디스인게이지 시킨 다음에 하이퍼레미아를 보는데, 온셋이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린다는 걸 아셔야 되고, 듀레이션은 30초라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니코란디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퀄리제이션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에올타 가깝게 카테터에선 빠져나오게 이렇게 재야 되겠고요. 댐핑이 되면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에올타 프레셔고 초록색이 YOM 프레셔인데, 이제 이렇게 댐핑이 되면 디세인션이 생기면 이렇게 되니까, 댐핑 시켜놓고 이제 FFR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이제 프레셔 드리프트인데, 0.95가 나와서 네거티브인가 하고 이제 풀백을 시켜보면 이제 1.05가 나오면은 이제 이거는 잘못 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셔 드리프트를 이제 예측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퍼레미아를 시켰을 때는 이렇게 패러럴하게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와이어는 평평하고 에오르타 프레셔는 이렇게 나오는 요 이제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셀린 플러싱 말씀드렸는데 셀린 플러싱 이게 시키기 전이고 이게 시키고 난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다이크로틱 노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크로틱 노치가 나오지 않으면은 드리프트가 생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끔 경험하실 텐데 특히 이제 저희 기관은 컨트라스트를 채운 상태에서 재면은 이게 프레셔가 두 개가 나오는데 에오르타 프레셔가 이제 키가 작아집니다. 그 이유가 이제 컨트라스트 플러싱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이런 웨이브폼 디스토션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재도 부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부 이제 잘 만들어 놓고 다시 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풀백을 시켜서 드리프트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밸류를 믿어야겠고요. 드리프트의 정의는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드리프트를 처음 주창하신 분이 0.97에 풀백을 했는데 1.0이어야 되는데 0.97 밑이나 1.03 이상이면은 드리프트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FR 와이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개 쓰는 세인트 주드는 PTO 레지스티브 센서라고 해서 요 이제 와이어 요게 이제 프레셔를 재는 홈이 있고 여기서 이제 얘가 세미컨덕터죠. 이게 세미컨덕터가 재고 얘는 이제 프레셔 센서입니다. 템퍼러처 센서입니다. 온도를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들여다 보면은 전선이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와이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와이어량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드리프트가 생기는 원인이 여기 쭉 써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플러싱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템퍼러처 센서 때문에 이제 IMR, CFR을 잴 수 있는 템퍼러처를 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보스턴에서 나온 거는 이제 옵티컬 프레셔 센서인데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가 판이 있고 여기서 이제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 거리를 재가지고 이게 프레셔를 측정하는 방식이라서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얘가 더 훨씬 더 드리프트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드리면 레프트 메인에 약간 병변이 있죠.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병변인데 FFR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스텔 리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아예 빼서 바깥에서 이퀄리제이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냥 에오르타에서 그냥 이퀄리제이션을 하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에 병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댐핑이 됩니다. 그래서 댐핑이 되니까 꼭 빼놓고 디스인지 시켜놓고 이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냥 재면은 0.89인데 이렇게 뒤로 카테트리 뒤로 디스인지 생기면은 0.77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제 하이퍼레미아 시켜놓고 재실 때 디스인게이지 시키시는 걸 꼭 권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브스 OCT인데요. 그 아이브 OCT의 차이는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얼트라사운드, 니어 인프라레드 라이트, 그 다음에 아이브스는 더 멀리 볼 수 있고, 근데 대신 OCT는 가깝게 보지만 더 자세히 본다. 그런 큰 차이가 있겠고, 그 재시는 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이렇게 EEM, 익스트라 엘라스틱 라미나를 중심으로 해서 루멘 재고 여기 MLA가 요 아니고 에어리아 스테노시스와 플렉 벌드는 다르다. 이런 거 아셔야 되는데 이유는 레퍼런스 다이메타를 기준으로 해서 플렉 벌드는 재고요. 에어리아 스테노시스는 그 안에서 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지 않다는 걸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코로나 아테로마 프로그레션 아이브스 데이터는 오래된 데이터지만 굉장히 이제 교과서처럼 돼 있는데 틱파 그 다음에 MLA4 플락버든 70% 요 세 개가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ACS로 진행을 한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MLA4에서 PCR을 해야 된다. 플락버든 70%에서 PCR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브스와 FFR을 이제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안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FFR이 0.8 이하인 경우는 MLA가 3 미만이면은 그래도 FFR이 작다고 생각해서
아이부스 기준으로 PCI를 하는 기준이 될 것 같고 3.5 이하면은 뭐 리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뭐 이 정도 되면은 다 PCI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이부스 MLA가 2.8이지만 FFR은 0.84거든요. 그래서 모플로지로만 PCI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 다 아실 거고요. 레프트 메인은 어떠냐? 레프트 메인은 이제 뭐 데이터가 딱 두 개인데 미국 데이터랑 아산 데이터 두 개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FFR 0.8 이하는 4.5에서 5.5 왔다 갔다 하는데 6.0 이상은 다 디퍼 시켜도 괜찮다. 요 사이는 FFR의 제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OCT는 더 데이터가 FFR하고 코릴레이션 본 데이터가 더 적은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부스랑 OCT를 동시에 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느끼실 수가 있는데 아이부스가 컷오프가 2.36인데 OCT는 1.95고 아이부스는 2.69인데 OCT는 1.5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부스랑 OCT랑 밸류를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OCT는 2.0 이하면은 뭐 오케이 PCI 해도 될 것 같다. 2.5는 애매하고 역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OCT도 아까 보셨던 그 플락 프로그레션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OCT에서는 새로운 그 용어가 나오는데 리피드가 나옵니다. 리피드. 그래서 OCT에서는 얘가 리피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 뒤에서 보이시는 이 부분이 리피드고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하고 시커멓게 돼 있으면 리피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피드가 얼마나 뺑둘러 싸고 있느냐로 이제 프로그레션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데이터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이제 FFR은 몰폴로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특히 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LAD와 RCA도 다르고 뭐 리전 랭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MLA 하나로 알 수도 없고 그걸로 다 예측할 수 없어서 결국 이제 FFR을 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CS 때는 어떠냐? ACS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밸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ACS 때 FFR 가이디드 리버시피케이션은 클래스 2B의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B라서 오히려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RCT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스테이블이랑 ACS에서 같은 밸류를 가진 병변이 프로그레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서 이 FFR 가이드로 해야 되는지 이제 의문이고 뭐 우리나라 데이터도 마찬가지 결론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컴플리트 트라이얼이 얼마 전에 나왔지만 ACS 때는 컴플리트 리버시피케이션이 중요하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컴플리트 리버시피케이션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데이터가 더 필요하고 하지만 컴플리트 리버시피케이션에 대한 스태미는 특히 클래스 1A로 올라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TCT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다이아베티스 환자에서 FFR 0.8 이상인 환자에서 OCT를 다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험악한 병변에서는 프로그레션이 훨씬 더 차이 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해저드 레시오가 4.7이라서 분명 이미지가 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가 더 필요하고 여기도 뭐 크로닉 코로나 신드롬에서 FFR 가이디드, OCT 가이디드 했더니 타겟 베이스 리버시피케이션 차이가 난다. 그래서 FFR이 다 능사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레쉬 ACS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ACS 환자에서 FFR 가이디드 PCI를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레지스트리를 모으고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가이드를 했으면 합니다. 케이스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디렉션은 이제 NGO에서 다이아메타 스테노시스가 90% 이상이면은 PCI 하는 게 리저너블 하지만 FFR 90% 이하에서는 FFR을 하고요. FFR에서 나오면 PCI 하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미징이 들어가서 버너널 플락이 있으면은 PCI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